경기도에 있는 공동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함께해요. 경기 공동체.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김지유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유입니다. 네. 벌써 한 해가 또 이렇게 다 지나갔네요. 12월입니다. 추워요. 네, 12월. 네. 12월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12월에는 아무래도 각종 송년회가 많아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김지유 리포터는 어떤 걸 준비하십니까? 저는 12월이 굉장히 설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뭘 줄지 고민하고요. 네. 또 엽서도 직접 제가 제작을 해서 네. 편지도 이렇게 쓰고 네. 그러면서 12월을 보냅니다. 와. 올해는 또 유독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서 네. 더 바쁜 12월이 될 것 같아요. 와, 김지유 리포터랑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저희 엽서를 네. 기다려주세요.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연하장에 마음을 담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느낌인데요. 네. 뭐 아무래도 주변에 보면 연말에는 한 해를 돌아보고 그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또 반대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네. 정리를 딱딱하면서 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1월엔 이걸 잘했고 이건 좀 반성해야 돼. 그런 이렇게. 분들이 보통 그 다이어리나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네, 맞아요. 과거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네. 확인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네. 근데 요즘은 심지어 다이어리도 이렇게 핸드폰에 많이 적다 보니까 네. 그 종이에다가 네. 손으로 적은 다이어리 보면 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반가운 분들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어떤 오늘, 건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내용은요. 경기도의 여러 마을 공동체가 1년 동안 어떤 성과들을 이뤄냈는지 쭉 돌이켜보면서 네.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 자리가 있군요. 네, 그 현장의 이야기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마을 대단해라는 이름으로 나흘간 열렸다고 하는데요. 2022 경기도 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회 어떤 행사였는지 신남균 센터장님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오늘은 경기 마을 공유주관에서 1년 동안 사업했던 사업들을 서로 소개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각 부서별로 진행됐던 사업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리고 또 자랑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다른 동네 사업들 했던 사업들 또 배우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었고요. 공유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상 몇몇 단체들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들었을 때 신나는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우리가 들었을 때 신나는 소식은 어떤 걸까요? 예? 네, 이 공동체는요. 어른들도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찬성이고 무조건 응원하게 되죠. 아, 당연하죠. 네. 어떤 자세한 내용을 좀 들려주시죠. 네. 저희는 김포시에서 이번 민간 최초로 여성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모인 여성 공동체 슈필라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슈필라움이 독일어로 놀이공간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라는 영어로 나를 복합해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지금 김포에 굉장히 많은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저희가 고민 끝에 우리만의 놀이공간이 필요하다. 나만을 위한 내가 오롯이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슈필라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활동하게 됐습니다. 내가 노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미에다가 슈필라움이 놀이공간이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모여서 뭐라고 노시나요? 네, 이어서 바로 들어보시죠. 저희는 가장 주력하는 거는 사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는 여성 인구가 많다 보니 관련된 문화센터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은 많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30, 40대 엄마들이 굉장히 취향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김포 엄마들이
높은 퀄리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따뜻하고 감성적인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를 하면서도 만족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공간에 조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공간마다 매주 변화되는 기획, 공간에 맞춘 기획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간. 엄마들은 이 공간에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일단 방만 더러워도 방 청소 좀에부터 시작이 돼서 네.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어서 들어보실게요. 저희가 이번에 공간을 좀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이 많아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원하는 공간 컨셉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공간을 최대한 담으려고 총 저희 건물이 3층이에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체험하고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1층에 총 방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큰 방에는 북 앤 스토리 킵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1층의 두 번째 방에는 드로잉 킵이라고 해서 엄마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킹 킵이라고 해서 저희가 12월에는 커피를 직접 만들고 와플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오, 재밌겠어요. 그쵸. 네. 다음에 저랑 같이 아, 좋아요. 한번 이거 가시죠. 끝나고 저랑 같이 김포로. 그럴까요? 네, 네, 김포로 그거. 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 지금 바로 가볼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 전에? 네. 여기는 어딘데요? 네, 북부 접경 지역에도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연천의 통일미래포럼 공동대표이자 유네스코 지질공원 해설사 서성철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그 자원, 그러니까 지질 생태 자원에 대한 뭐랄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 수 있게 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접경 지역이 자꾸 개방되면서, 군사 지역에서 개방되면서 그 훼손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프로그램 취지가 보존을 통한 활용에 있다면 이 보존이 성립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그 접경 지역에서 희생을 하고 참고 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희생이 된 것을 보존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모든 주민들이 또 양지자체의 주민들이 같이 한탄강을 공유하고 있으니 한탄강에 대한 정화라든가 보존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활용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결합된 한탄강 지질 생태 네트워크입니다. 네, 지역에 대해서 보존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 네.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이 사업으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은 바람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한탄강의 가치가 특별하게 경관 말고는 알려진 게 없거든요. 거기에 인문학적인 가치가 그 지질 그 현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요. 그 역사 문화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한탄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모든 자원들이 다 우리한테 좀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카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강을 정화하고 하는 활동도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지켜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같이 주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산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아마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분 많아서 그리고 지역도 좀 철원까지 넓혔으면 좋겠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카약을 통해서 강을 정화한다고 네. 하셨는데 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짜오프라야강이라는 강에서 네. 카약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시작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공동체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본 공동체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었는데요. 이런 공동체들이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더 쭉쭉 뻗어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정말 응원하겠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을 하고 싶은지 우리 공동체 경기 마을렛 공동대표님 만나서 계획을 듣고 저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좀 특별한 소회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내놓은 이런 목소리들을 그냥 흘려놓지 않고 그 많은 목소리들을 축약하고 모으고 우리가 모여서 분과별로 연구해서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너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기도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각 지역에서 중간 조직들이 좀 벤치마킹해서 각 지역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살아 움직이는 주민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실어서 힘을 내는데 좀 일조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요. 네. 물론 뭐 정부에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맞고 좀 비슷한 걸 공유하는 분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 본인의 만족도 즐거워지고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까 네. 일석다조의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계속 이 공동체 활동에 좀 우리가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그쵸. 더 끝까지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그리고 저 기회 되면 네. 저 경기도 공동체 조금 더 재밌는 거 모아가지고 네. 한번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김지희 리포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